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찐테크TV 해외 주식 찐이슈입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 미국 시장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시작해볼까요? 12월 둘째 주 우리나라 전체 미국 주식 보유 잔고액 순위부터 보겠습니다. 1위는 부동의 테슬라입니다. 7조 7천억 원 정도로 2위 애플 잔고의 2배 이상까지 기록했네요. 3위에서 6위는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으로 특별한 순위 변동이 없었고요. 7위는 QQQ ETF가 다시 올라왔고 미국 통신업체 AT&T는 30달러대 주가를 회복하며 1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2의 테슬라 니오가 다시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순매수 결제액 순위를 볼까요? 테슬라는 여전히 1위를 기록했지만 결제액이 1,400억가량 감소했습니다. 주가가 600달러를 넘어 나온 차익 매물과 유상증자 소식이 영향을 미친 듯합니다. 슬랙을 인수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기업 세일즈포스가 4위를 기록했고요. 백신으로 인해 생활이 정상화될 것을 기대했는지 보잉이 5위에 올랐지만 정작 백신 개발 업체인 모더나의 순매수 결제액이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럼 주요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테슬라 관련 뉴스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7일이죠. 테슬라가 7%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6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21일 S&P 지수 편입 시 시가총액 6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가총액이 1천억 달러에서 2천억 달러가 되는데 대략 5개월이 걸렸지만 5천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를 찍기까지는 단 8거래일이 걸렸네요. 이런 테슬라의 질주에 불안해하는 투자자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불안한 마음을 더 크게 만들 작정인지 테슬라는 9일 기준 7% 하락했습니다. 심지어 JP모건에서는 테슬라의 주가는 과도하게 측정돼 있다며 적정 주가는 90달러면 충분하다고 얘기했죠. 테슬라의 주가 추이와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표시해 놓은 표인데요. 보시면 JP모건에서는 90달러의 테슬라 목표 주가를 내놓은 반면 평균 목표가는 364달러 정도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평균 주가도 JP모건의 목표가도 현재 600달러대인 테슬라의 주가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최근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이 커진 원인에는 3개월 만에 다시 발표한 유상증자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50억 달러 규모이며 10개 증권사에서 판매된다고 합니다. 보통 유상증자가 진행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지난 9월 50억 달러의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는 주가가 급락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유상증자는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보통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돈이 빚을 갚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죠. 테슬라의 경우 현재 후자의 경우고 회사가 발전하고 있고 더욱더 발전하기 위한 투자금 목적의 유상증자라면 시장의 반응이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테슬라의 유상증자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루프벤처스의 짐 먼스터 이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3년 안에 2,500달러를 찍는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무려 2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이를 막아설 수 있는 건 기존의 자동차 기업이 아닌 애플뿐이라고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애플과 테슬라가 그리는 미래를 본 것 같네요. 또한 그는 테슬라의 자체 보험을 높게 평가했는데 자율주행에 기반한 자체 보험을 출시하게 되면 마진을 큰 폭으로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로보택시나 보험이나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업체가 아닌 다음 10년을 이끌 수 있는 테크 기업이라 판단한 듯하죠. 또한 일론 머스크는 지난 2일 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비용 절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볼 수 있죠. 또 앞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망치 앞 수플레처럼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경고했고 돈을 좀 더 똑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3분기를 보시면 이미 비용 절감을 실현하고 있었죠. 수익성이 얼마나 양호한지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인 에비타 마진율표에서 GM, 도요타, 현대 등과 비교했을 때 월등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비용 절감은 곧 수익성이라고 볼 수 있으니 머스크와 테슬라가 더욱 믿음직스러워지는 순간이네요. 반면 반 테슬라 진영에서 테슬라를 위협하는 소식도 있었죠. 바로 루미나의 스펙 상장 소식이었습니다. 루미나는 12월 3일 상장했는데요.
상장하자마자 거의 40%가 올랐습니다. 반면 동일한 라이다 제조업체인 벨로다인은 9월 30일 상장 이후 주가가 오히려 하락했는데요. 두 회사가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이렇게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걸까요? 일단 두 회사의 라이다 모두 전방의 물질을 파악하면 이런 식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두 제품의 차이는 라이다 그 자체에 있었죠. 왼쪽이 벨로다인의 라이다인데요. 아무래도 차량에 장착하게 되면 이렇게 외관을 해치게 됩니다. 반면 루미나의 라이다는 보시면 확실히 벨로다인의 라이다보다 작아 보이죠? 차에 장착하게 되면 앞유리에 이렇게 장착되어 겉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또한 성능과 가격 면에서도 더 우수하다고 하죠. 웨이모의 라이다 같은 경우 가격을 낮춘 것이 한 개당 890만원 상당이었지만 루미나의 라이다는 개당 60만원입니다. 또한 측정 거리도 타사는 100m 정도인데 반해 루미나는 250m 가까이 측정이 가능하죠. 루미나의 앞으로의 주가는 예상할 수는 없지만 두 회사의 상장 이후 주가 변화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IPO 대여 소식입니다. 12월 9일과 10일에 각각 배달 서비스 업체 도어대시와 공유 숙박 서비스 업체 에어비앤비가 상장을 했습니다. 도어대시는 상장 첫날 주가가 86% 급등했습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투자해 17배의 이익을 냈다고 하는데요. 도어대시는 18년 1월에 시장 점유율 3위에 그쳤지만 20년 10월에는 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했죠. 2위와는 24%포인트, 18년으로부터는 33%포인트 성장한 겁니다. 도어대시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에는 차별화된 전략이 있었죠. 첫 번째는 바로 이 은박지에 있었습니다. 보온과 신선도 유지를 위해 나사가 특수 개발한 은박지인데요. 여기다가 배달 전용 보온 가방까지 쓴다니 음식이 식을 일이 없겠죠? 두 번째는 바로 이 로봇입니다. 도어대시는 현재 일부 가까운 지역은 로봇으로 배달을 대체하고 있는데요. 점차 이 로봇 배달이 늘어난다고 하죠. 도어대시는 꾸준하게 자율주행 관련 스타트업들을 인수하고 있다니 그들의 전략이 어느 정도 보이는 듯 합니다. 에어비앤비도 상장 첫날 100조 원의 시가총액을 달성했습니다. 메리어트와 힐튼 시총을 합한 것보다 많다고 하죠. 공모가는 높아져서 68달러 정도였는데 첫날 거래는 144달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시국에 무슨 여행인지 하실 텐데 사실 해외여행이 제한되어 있어 그렇지 국내 여행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4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 예약률이 바닥을 찍고 점점 회복되는 게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국내 예약률이 예약률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행은 가고 싶은데 해외여행은 못 가고 하니 국내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게다가 에어비앤비는 다른 숙박업과 다르게 호스트를 만날 일이 없으니 언택트에도 해당되겠네요. 과연 에어비앤비의 성장은 어디까지일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찐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